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시민사회에서 이미 도시농업을 했고, 또 도시농업법은 재밌는 게 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법도 없이. 광명에서 제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수원 만들고, 경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도시농업법을 보시면 이렇게 뭐 공동체를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써놨어요. 써놨는데 왜 그런가를 좀 이해를 시키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옛날부터 쭉 시간적인 과정을 보면서 아, 이래서 도시농업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법에는 없더라도 제도화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텃밭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공중에서 지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옛날에 이집트 이전에도 공중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실험적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땅을 떠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땅을 떠난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농작물이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될까? 우리 동양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비록 흙으로 돌아가야 기가 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생기, 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고 흙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해야 됩니다. 땅이 띄울 수 없어서 또 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의 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우리 텃밭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국토부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국토부 나오시고 정리하신 분 계세요? 그럼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도시가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크게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조닝한다. 이렇게 면으로 구역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 이 땅을 뭘로 쓸 거다? 용도. 뭘로 쓸 거다? 용도를 정하고 지역. 여기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역제 또는 조닝,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도시지역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죠. 뭐 도시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자연이 우수한 지역이죠. 설악산이나 뭐 지리산 이렇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는 자연과 도시,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그 중간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업하는 데, 임업하는 데. 농업 목적, 임업 목적,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죠. 자연을 활용한 농업이라는 게 자연의 일부를 길들이는 거니까 농림지역. 그런데 관리지역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관리지역이라 안 하고 준도시지역이라 했어요. 준도시지역. 도시에 가까운, 도시에 준한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리지역이라 이래요. 관리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는 대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있고 대개분 관리지역, 자연도 있고 뭐 읍내도 있고 마을들이 주로 있죠. 보통 보면 아주 옛날에는 강가에 집 잘 안 지었어요. 어쨌든 대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개분 도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 낮은 데는 대개분 농지들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대개 우리 국토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도시지역은 쉬는데 주거지역, 물건 만들어내는데 공업지역, 물건 파는데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자연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자연은 녹지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지역은 이 셋 다 있어요. 도시에 가까운 곳은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업과 가까운 데는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에 가까운 것은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우리 도시농업은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이 지역에서 하는 농사를 우리는 도시농업이라고 지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뺐으면 좋겠는데 안 빼지네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 지역에 사는 걸 도시농업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사람이 많은 곳에 붙여주는 게 도시농업이니까. 멀리 떨어지는 곳은 그냥 전원농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까운 곳의 농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편하게 국토법 이렇게 합니다. 국토법. 국토법에 규정하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우리는 도시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도시농업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데 사는 데예요. 농지가 많은 데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데 붙여지는 게 도시농업. 그래야 의미가 있겠죠. 농지가 많은 데 하는 농업은 전원농업이니까 그죠? 기존의 농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의문이 들죠. 그냥 농지가 많은 데서 농업을 하면 돼. 왜 도시에서 농업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오늘 하고자 가장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 농업하세요? 도시에서? 기농에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육 목적도 있고, 나 외로워서 못 살아. 나는 무조건 사람들과 같이 살아.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도시공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인데 잘 자고 먹고 잘 자고 하는데 물건 만드는데 물건을 거래하는데 그다음에 도시 내의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농지법은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농지법은. 농림지역 당연히 중요하죠. 농업지역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생산관리지역, 그죠? 그러나 관리지역 전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요거까지, 녹지지역까지 중요해요. 요 안에 농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도시농업하는 사람들은. 도시농업 사람들이 가까이 붙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주상공지역은 농지법은 어떻게 간주를 하는가 하면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간주를 해요. 요 지역은 어차피 개발할 곳이야 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죠? 내가 주거지역에 살아. 예를 들면 10사람이 주거지역에 살아. 10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는 농지로 하고 싶어 그냥. 그럼 바보가 없겠죠. 그럼 미친놈 없을 거야 아마. 대지면은 10만 원짜리인데 농지로 하면 만 원짜리 되는데 만 원도 안 하겠다. 1,000원도 안 하겠다. 그렇게 어떤 놈이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도시지역에서 빠져나와요. 자동으로. 관리지역이 됩니다. 그 도시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관리지역이 돼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어야 돼. 농지법이 보호하지 않는 주상공지역. 따라해볼까요? 주상공업지역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이 빠졌네요. 이거 맨날 경기도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서울이 빠졌어요. 어떡해요? 서울은 아마 전부 도시지역일걸요? 아닌가? 북한산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거고. 모르겠네요. 경기도는 이래요. 경기도는 이렇게 표시한 게 다 도시지역이에요. 다 도시지역. 경기도는 서울과 접하는 경기도는 전부 다 도시네요.
이걸 딱 보면 알겠죠. 요즘 이슈가 되는 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참 중요해요. 그린벨트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그거라도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한 36% 돼요. 관리지역이 요건데 한 29% 되고 농림지역은 한 38%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 자연환경 보존지역 3%밖에 안 돼요. 뭐 저 경상북도나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기는 이게 많겠죠. 이게 한국하고 독일은 상당히 재밌어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이게 클라인이라는 게 작다는 뜻이고 가르텐이라는 게 정원이라는 작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클라인가르텐. 클라인가르텐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은 얼람먼트라고 해요. 얼람먼트. 할당한다 이렇게. 쪼개서 할당한다. 클라인은 작다 이런 뜻이고 분양을 한다. 작다. 그 유럽은 왜 도시농업하는 이런 텃밭들을 왜 할당한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한국과 독일은 참 재밌어요. 자유주의 공산주의 분단 국가고요. 분양을 잘해요. 우리는 주택 분양을 잘해. 주택 분양 실패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앞으로 좀 실패하겠죠. 그죠? 독일은 이 정원을 분양을 잘해요. 지금도 작아요. 결국 클라인가르텐은 작은 정원인데 분양된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람문트도 비슷하고. 그럼 왜 분양을 했을까요? 크게 주면 되지. 팔면 되지. 왜 분양을 했을까요?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선도 비슷하고. 일본에 대해 반성을 안 하죠. 또 태풍 이번에 또 일본 가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농지법 좀 알아볼게요. 농지법. 농지법 우리하고 직접 상관없는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농지를 다루니까. 목적은 이렇고요.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농지란 무엇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또는 다년차 식물을 몇 년 재배하는 곳이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내나요? 혹시 전문가들은 다 시험 문제 내던데? 시험 안 치나요 마지막에? 쳐요 안 쳐요? 쳐요. 예상 문제 1순위입니다 이게. 농지란 무엇을 불문하고? 예, 지목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농지란 뭐냐? 전답이 농지야. 이러면 맞는 말이게요? 틀린 말이게요? 틀린 말이죠. 전하고 답. 전이다, 답이다. 이거는 지목이거든요. 땅의 목적, 지목. 예, 땅의 목적인데 농지는 지목, 전답 이런 걸 불문해요.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또는 다년차 식물을 몇 년 이상? 2년 재배하면 농지가 돼요. 재밌죠? 그럼 아무 데나 농사 지으면 되겠네. 2년 동안? 그럼 농지가 돼버리겠네요. 딩동댕? 아니면 땡? 예를 들면 땡이 왜? 예를 들면요. 아무 데나 지으면 되죠. 내 옥상에 지어도 되고 내 벽면에다가 뭐 설치해 지어도 되고 뭐 집 앞에 내 뭐 앞에 마당에 지어도 되고. 왜요? 뭐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딸린 토지 개량 시설,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속해요. 예를 들면 축사다. 농지계 아니게요? 축사. 농지입니다. 그러면 그 쌀 놔두는 그 창고는요? 맞습니다. 농지입니다. 잔디도 농지입니까? 잔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왜요? 잔디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잔디도 농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그럼 산에 개간한 것은요? 산을 개간했다. 예? 농림부는 농지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산림청은 아니라고 불법이다 해가지고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를. 산지 전용을 자기 건데도요? 예, 자기 거라고 돼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요. 옛날에는 안 받았죠. 옛날에는 개간했죠. 그때 논이 없었으니까 논밭이 없었. 몇 편했어요? 예? 언제부터? 요게요. 그 산림법이 생기고 난 뒤에요. 네. 요즘은 이제 산림법도 다 이렇게 분화가 되었어요. 휴양림법, 뭐 산지법, 그다음에 뭐 수목원법 다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산지관리법에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산지 전용 협의를 받아야 개간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산림도 산림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왜 저기 저 지리산에서 왜 저기 온나무 키워가지고 그 저 옷 딱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지 표고 같은 거. 또 유명한 게 뭐죠? 봄에 이 저 두릅 같은 거. 그거 다 산림농업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산에 농지법에 의해서 산에 농사를 지으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축사, 농막, 온실, 대변 이게 다 농지에 속합니다. 우리 뭐 도시농지, 예를 들면 도시농업 텃밭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텃밭에 속하는 거죠. 농지법이 비유해 보면. 자, 농업인. 우리는 도시농업인이지만 농업인이란 1000m 제곱 이상의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365일 안 짓고 90일 이상 지으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게 농업이요? 네?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장님이. 그 매년 이제 그 조사를 원래 시장 분수가 하게 돼 있는데 그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 대개 보면 이제 이장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죠. 시장이 한다고 안 되던데 왜? 내가 쓰기에 나름이 내가 90일 100일 한다고 100일 한줄 알고 이장님이 그냥 그렇죠. 아, 다 알고 계시네요. 이장님이 잘 보여야 됩니다. 기농하려면. 근데 대개는 해주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묻기를 야 그러면 다 불법 아니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농업은 문화잖아요. 문화. 자연의 일부를 길들이는 문화인데 이게 그렇죠. 양정하게 따지면 불법 맞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농사를 지어 국민이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걸 굳이 가가지고 너 불법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장님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대개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 그냥 90일 간다고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제 90일 안 와서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몇 년 내에? 1년 내에. 그럼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은행에 맡기면 돼요. 농지은행에.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000m 제곱은 10,000m 제곱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이상의 것은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 팔아야 돼요. 이거는 농지법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경자유전, 소작금지. 이건 헌법에서 규정을 해요. 농지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는 얼마 이상 되면 농업을 할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 네, 100평. 맞습니다. 가축은요? 큰 거 몇 마리, 작은 거 몇 마리. 아니 큰
것이 어떤 거고 작은 것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해야지. 예를 들면 소다. 그걸 이제 정확하면 대두, 소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콩말 그렇죠. 소말 큰 것, 해야지. 대두. 이거. 네. 예. 걔는 소두. 토끼. 토끼가 완전 소두. 아, 돼지도 소주예요? 예. 아 다 길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거. 대두는 2마리, 소두는 100마리. 그렇습니다. 판매액을 기준으로도 해요. 판매액을 얼마? 연간 내가 농사 소출을 해서 얼마 이상 팔면은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얼마? 맞습니다. 120만 원. 한 달로 치면 10만 원. 예. 자경,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경은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해야 돼요. 2분의 1 이상. 90을 하는데 자기가 45일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전부 안 해도 되는 거죠.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을 농업법인이 하면 돼요. 농업이나 농업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식량 공급, 국토환경 보전, 공공복리, 투기 금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농지가. 이것 때문에 도시농업도 공간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개발 예정지로 간주를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또 투기 금지. 워낙 농지를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농지를 확보하려면 도시농업 농지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끝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특례라는 거 아시죠? 특별한 예외. 네. 자, 농지 소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자유전위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1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작도 금지합니다. 121조에서 임대는 불가합니다. 불가피할 때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그런데 정부는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도 소유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10,000m 제곱까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실험, 연구용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텃밭이 상당히 잘 돼요.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100에 거의 한 30-40%가 다 학교 텃밭입니다. 주말 농장, 체험 영농은 됩니다. 당연히 돼야죠. 주말 농장 하는 사람이 소작 못하면 말이 돼요? 소유하고 소작할 수 있어야죠. 주말 농장 자체가 그런 개념인데. 그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다만 상속도 아까 말씀드린 10,000m 제곱까지. 그 다음에 8년 작용 후에 인용하면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8년 동안 자기가 짓고 난 뒤에 인용할 때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소유의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10,000m 제곱 이하.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1년 내 처분을 하거나 농지원에게 맡겨야 됩니다. 자기용 후 인용 시에도 10,000m 제곱 이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말 체험 영농은 1,000m 제곱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위탁 경영한다. 우리 아까 소작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작 금지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내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갈 때, 3달 이상 국외 여행을 할 때, 그 다음에 농업법인인데 청산 중일 때, 아프거나 학교에 가거나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내가 이런 거, 공직 취임, 갑자기 내가 뭐 서울시장이 됐다 이런 거, 3달 동안 부산에 있을 때, 교도소에 갈 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사수할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직접 못하고. 그럴 때는 얼마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아니요. 사람을 고용할 때. 맞습니다. 자기가 3분의 1 이상은 해야 됩니다.
100일에 농사 짓는다면 자기는 33일 이상 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66일을 채울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면 뭘로 간주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렇죠. 소작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 소작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받아서 초과분은 1년 내 처분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서울시 거죠. 요거 거. 서울시 거 아니고 여기는 개인 단체 거죠. 그래요? 보훈처 거예요. 보훈처를 강남구청에서 임대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임대. 그래서 서울시가 임대를 받은 거죠. 정부 기관은 가능해요.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은. 예. 그 지금 여기서 서울시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방정부. 예. 주말 체험 영농 당연히 임대 가능. 주말 체험 임대를 해주는 거 이게 임대 사업, 주말 체험 영농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죠. 상속시에 공사 위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농지원에 주면 농지원에서 이제 임대를 해주죠. 대개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하죠. 대개는 이장이 소개를 해가지고 대개 나 농사 못 지어 그냥 하면 이장이 알아서 농지원에 맡겨가지고 알아서 옆집 사람이 짓죠. 대개 보면 아까 말씀드린 8년 자격 후에는 공사 위탁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청 복잡한 건데 그냥 간단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세금 제도가. 우리가 주상공 지역에 텃밭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땅은 있어요. 구해보면. 어떻게든 보면 땅은 확보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짭조리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 때문에 못해요. 왜? 땅에서 나는 소출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까지 농지법이 간장하는 녹지지역까지는 분리해서 과세를 해요. 분리과세라고 그러는데 농지는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과세를 해요. 0.07% 만 원이면 얼마죠? 0.07%면 7원인가요? 7원? 그죠? 7원 맞죠? 7원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런데 주상공 지역의 지역권은 분리과세를 안 해요. 합산과세예요. 그냥 재산세에다가 합해서 그냥 때려버려요. 그럼 당연히 농사지에서 나온 소출보다 세금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못 짓죠. 뭐. 주상공 지역에서 내가 농지를 갖고 농사 못 지어요. 세금 때문에. 짓는 사람도 없고요. 녹지지역까지만 분리과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걸 잘 활용하면 녹지지역에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법적. 8년 작용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8년 동안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농지를 팔 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샀는데 당시에 10,000원 주고 샀어요. 내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 그 농지를 팔았어. 근데 그때 10,000원 주고 샀던 게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럼 9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거기다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9만 원에 이거 안 내요. 요거는. 자, 아마 여기도 내가 볼 때는 그 서울시의 녹지지역에 속할 것 같은데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속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지역에 A라는 사람이 땅이 있어요. 농지가. 근데 이 사람이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가 도시농업 공동체가 지어줘.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계약서를 안 쓰죠. 왜? 계약서를 쓰면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왜? 요거 때문에. 8년 동안 우리가 잘 지어주면은 자격이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면제거든요. 그걸 일부러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동장님 내 땅이 있는데 땅 짓기도 힘들고 여기 뭐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 땅이 없다면서 해가지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좋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특별한 예를 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 그래서 특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투기 때문에 세금 제도가 워낙 복잡해요. 농지부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지를 투기하니까 세금 제도가 합해져 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 도시농업법에다가 공간을 만드는 제도를 만들면 아마 농림부 세금을 관장하는 뭐 부서에서는 전부 다 반대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찬성해? 1%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찬성 안 해줄 거야. 국회도 당연히 찬성 안 해줄 거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해 가지고 특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내가 녹지 지역에 땅이 있는데 도시 지역에 녹지 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나 못 짓겠고 내가 서울시 도시농업 공동체한테 내가 맡기겠다. 그럼 예를 들면 뭐 10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2년 하면은 뭐 1년 자격한 걸 해달라. 이런 식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죠. 이거는 그 농림부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고 소유주도 좋고 우리 같이 땅이 없는 도시농업 공동체도 좋고 그 이런 예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지 않나. 사실 일본도 특례부터 했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본은 관이 세요. 걔들은 아직도 민관이라고 안 하고 관민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일본은 아직도 관민이라고 그래요. 민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정총 같이 정부나 그다음 농협에서 할 때를 이제 이렇게 특례를 줘요. 그 시정부나 농협을 통해서 도시 내 경작할 때는 특례를 줘요. 그러니까 일반 전원 농지와 같은 뭐 세금 제도, 뭐 소유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시적 녹지 지역 내에 땅을 가진 자가 도시농업 공동체와 계약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면 2년을 지으면 1년 자격으로 인정한다. 괜찮지 않아요? 이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농림부도 반대 안 할 것 같고 소유주도 반대 안 할 것 같고 시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거 봐봐요.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보면 많은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기 혹시 사회복지사업가 계세요? 사회복지사업가가 사회복지사업으로 하면 분리가세 해줍니다. 예를 들면 대개 유치원이나 갱로당이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대개 뭐 또는 뭐 취미센터나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때려치우고 복지사업가로 하면서 이 텃밭을 복지시설로 편입시켜서 하면 분리가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보다는 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사회복지사업가로 하면 되는데 돈이 될까요? 그게 문제죠. 어쨌든 현재 법상으로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례는 제 아이디어인 것 뿐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현행법상 가능해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복지사업가가 돼서 복지사업을 하면 가능해요. 분리가세 해줍니다.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것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중종 땅은 그냥 개인 땅보다 더 복잡해요. 이거는 그냥 X. 중종에서 직접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중에 내가 중종의 그 땅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이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이거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90년 이전에 소유한 중종 땅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무단경작을 써놨잖아요. 경작금지, 뭐 무단경작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게 무단경작이라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규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2년 동안 지으면 되거든요. 산지면 산지중 해비 받으면 되는 거고 안 해주면 불법이 되는 거고 해주면 합법이 되는 건데 그죠? 불법 경작?
도시공원 내에 경작하는 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도시공원 내에는 경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도 다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봄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심어줬잖아요. 내 땅도 아닌데 전부 다 국민 다 심어주고 그때는 뭐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땅도 아닌데 왜 가서 나무 심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8년 이상. 산림부서에서 지목은 임야, 내가 관리하는 임야이지만 선생님께서 농사 지으세요. 이게 전용 회비거든요. 전용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 다 알죠. 전용하면 이제 값인데 전용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리고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산림 분야는 이 임시로 일정 기간 동안 또 해비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5년 동안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그럴 때 일시 사용 전용 회비라고 그러나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비에 달려 있는 거지 불법이다 아니다 이게 참 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허락을 받고 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죠? 허락을 안 받고 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예? 왜 그래요? 땅에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법보다도 더 근원적인 거거든요. 사람이 자연을 기반으로 해갖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법보다 더 근원적인 문화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게릴라 경작이라고 그래요. 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게릴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또 그 개발 사업 같은 걸 할 때도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목이 있으면 그거 다 돈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경작물이 있으면 가을에 소출하고 나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보상 안 해줘도 되거든요. 공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발 사업 하는 사람은 부담이 적죠. 작은 비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장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한 문구는 없어요. 거기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불법인데 공원이 들어있어요. 공원 내에는 불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공원법에는 경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서울 근교는 전부 다 공원이에요. 잘 붙어 있어요. 일자산, 두자산 공원이고. 네, 다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공원 내에 그 특밭하는 경우 있죠. 그런 서울시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체험 영농한다 이렇게. 체험 영농 가능. 체험은 가능해요. 뭐든지 자연이든 문화이든 간에 공원 내에서 체험 시설은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참 어려운 건데. 선생님 그럼 질문 하나만. 그러면은 국립공원이나 이런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린벨트 아까 녹지 지역이고요. 네. 녹지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국립공원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대개 국립공원은 우리가 한려해상 국립공원하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빼고는 전부 다 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산지 전용 회비도 받아야 되죠. 공원도 회비를 받아야 돼요. 공원 사용 허가도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둘 다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산림청은 산림농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공원은 불가능합니다. 제일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부처가 산림청하고 환경부예요. 국립공원 때문에. 제일 안 좋아요, 그 사이가. 그래서 우리도 나는 경기연구원 있지만 그 공원 사업을 해갖고 산림청에 허가를 받을 거 또는 산림청 휴양림 사업을 해서 그 공원청에 허가를 받을 아예 안 합니다. 우리는 아예 두끼리 싸울 우리 어떻게 해요? 두 놈끼리 싸우는데 불가능해요. 엄청 알력심해요. 그것 때문에. 네.